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다. 김철수가 갑자기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난다. 여보, 우리 이제 자식과 며느리 인연 끊읍시다. 차를 따르던 이순희의 손이 멈춘다. 찻잔이 덜컹거린다. 여보, 갑자기 무슨... 아니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만 편하게 먹고 삽시다. 철수의 목소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린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젯밤에 미영이한테 전화했거든요. 추석에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휴대폰을 흔들어 보인다. 아빠, 요즘 시댁도 안 가는 추세거든요. 저희는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여행 좀 즐기려고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제주도요? 제주도, 부모 얼굴 보는 것보다 바다가 더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아시는 거 뭐라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목소리를 높인다. 아, 부모님들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희 없어도 잘 지내시잖아요. 미영이가 정말 그런 말을? 순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 혹시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1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게요래요. 10만 원. 철수가 허탈하게 웃는다. 우리가 그의 대학 등록금 500만 원씩 4년 동안 보내줄 때는 언제고. 그때 순이의 휴대폰이 울린다. 큰아들 기억의 전화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기억아, 언제 와? 아, 그게. 처가 일정이 빡빡해서요. 오늘은 처가에서 차례 지내고 내일은 장모님 생신이고. 시간 되면 들를게요. 시간 되면?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뚝. 통화가 끝나자 순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시간 되면 온대요. 철수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시간 되면 자식이 부모 보러 오는 게 스케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래요. 우리가 뭐야? 동네 카페도 아니고. 순이도 이제는 화가 난다. 승민이는 어때요? 승민이요? 어제부터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요. 카톡도 익십이고. 철수가 찬장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든다. 여보, 이거 봐요. 지난 3년간 우리가 애들한테 보낸 돈이에요. 순이가 가계부를 들여다본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기억이 전세자금 보증 5천만 원, 미영이 애들 학원비 매달 80만 원, 승민이 사업자금 2천만 원. 총 얼마나 되는데요? 1억 2천만 원이요. 우리 노후자금 거의 다 쓴 거예요. 순이가 숨을 헐떡인다. 그런데 추석에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철수가 가계부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막내 승민이 들어온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철수와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 승민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어려 있다. 승민아, 연락도 없이. 아, 그게 깜짝 선물하려고요. 하. 승민이 비닐봉지를 내밀며 눈치를 살핀다. 과일 좀 사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철수가 승민을 쳐다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승민아,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뭐야? 네, 추석이니까 인사드리러. 거짓말하지 마라.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왔잖아. 승민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말해봐. 돈이야?
또 사업 자금이야? 순이도 아들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본다. 승민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승민이 주춤거리다가 결국 입을 연다. 그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좀. 철수가 벌떡 일어난다. 역시나 돈 때문에 왔구나.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확실한 사업?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2천만 원 날린 거 벌써 잊었어? 승민이 당황하며 변명한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순이가 조용히 말한다. 승민아, 그럼 돈 얘기가 아니었으면 언제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했니?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본 적 있니? 승민이 말문이 막힌다. 철수가 한숨을 쉬며 앉는다. 승민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정말 부모가 보고 싶어서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승민이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철수와 순이가 서로를 바라본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깊은 이해가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다. 철수가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말한다. 순이야, 짐 싸세요. 우리 내일부터 유럽 여행 갑니다. 여보, 30일짜리 패키지 예약할 거예요. 그동안 못 가본 곳 다 가봅시다. 승민이 황급히 말한다. 아버지, 갑자기 여행이요? 그럼 저는. 철수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야. 순이도 일어나 남편의 뒤를 따른다.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승민이 허둥지둥 따라가며 외친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철수와 순이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어려 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순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선다. 승민은 어젯밤 내내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는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네, 여보. 우리 인생 이막이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기억의 전화다. 철수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린다. 여보, 받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받을 거예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택시는 공항을 향해 달려간다. 철수와 순이의 휴대폰에는 자녀들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계속 쌓여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답장을 기다리는 차례가 되었다. 유럽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기혁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기혁아, 너 부모님은 어디 사시냐? 한번 인사드려야지. 과장이 웃으며 말하자 기혁이 어색하게 웃는다. 아, 부모님은 지금 여행 중이시거든요. 여행? 어디로? 유럽이요. 동료들이 놀란다. 유럽? 대단하시네. 효자구나. 기혁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려다 갑자기 표정이 굳는다. 부모님이 유럽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혁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같은 시각 미영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 미영아, 추석 때 시댁은 안 갔다며? 응, 요즘 누가 시댁 가냐? 우리는 제주도 갔다 왔어. 친정은? 미영이 잠시 멈칫한다. 친정은 부모님이 조용히 계시는 걸 좋아하셔서. 친구가 고개를 갸웃한다. 그래도 추석인데 안부 전화라도 했지? 미영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야, 요즘 부모들도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는 시대야. 괜히 연락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더 귀찮잖아.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미영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역시 꺼져 있다. 왜 전화가 안 되지? 한편 승민은 친구 사업장에서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고 있다. 형,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야박해요.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내면서 여행 간다고 나가버렸거든요. 여행? 어디로? 유럽이래요. 30일짜리 패키지로. 친구가 놀란다. 30일? 그럼 돈 꽤나 있으시네. 승민이 입맛을 다신다. 그러게요. 돈은 있으면서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야,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형.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업 망해서 빚도 있는데. 승민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역시 꺼져 있다. 이상하네.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지? 다음 날 기억이 출근하기 전 부모님 집에 들른다. 현관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며칠 전부터 집을 비웠다는 얘기를 듣는다. 기억이 미영에게 전화한다. 미영아, 부모님 연락되냐? 오빠, 저도 어제부터 계속 전화해도 안 받으셔요. 뭔 일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우셨대. 네.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 승민이한테도 연락해봐. 미영이 승민에게 전화한다. 승민아, 너 부모님이랑 마지막에 언제 봤어? 누나 3일 전에 봤는데요. 그때 유럽 여행 간다고 하셨거든요. 유럽 여행?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내시면서 기억이 전화를 가로챈다. 야, 승민아, 너 또 돈 얘기했지? 형,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또 부모님 속 썩였구나. 승민이 화를 낸다. 형은 뭐 얼마나 잘했는데요? 추석에 처가 일정 핑계대고 안 갔으면서 미영도 끼어든다. 야, 너희 둘 다 똑같아. 나라고 다르냐?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세 남매가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벌인다. 어쨌든 지금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 기억이 소리친다. 여행사에 알아봐야겠어. 30일짜리 유럽 패키지면 몇 군데 없을 거야. 하지만 여행사에 문의해봐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고객님, 본인이 직접 연락하시거나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분만 확인 가능합니다. 기억이 화를 낸다. 본인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요. 자식인데 왜 못 알려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전화를 끄는 기억이 한숨을 쉰다. 그때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한다. 오빠, 혹시 부모님이 우리한테 화나서 진짜로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 하지만 기억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죠?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설마, 우리가 너무 소홀했나? 뭔 소홀해? 우리도 바쁘게 사는데 어쩔 수 없잖아. 기억이 변명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 그때 승민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아버지에게서다. 애들아, 잘 지내고 있어라.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다. 30일 후에 연락하마. 세 남매가 문자를 보며 당황한다. 30일 후에 연락한다고요? 미영이 소리친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기억도 화를 낸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연락도 안 하고 여행 가다니. 승민이 억울하게 말한다. 저한테만 문자 보내시고. 형, 누나는 왜 안 보내신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마지막에 봤으니까 너한테만 보낸 거지. 하지만 세 남매 모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자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미영이 문득 말한다. 근데 부모님이 30일 동안 유럽 여행 가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억이 계산해 본다. 30일 유럽 패키지면 적어도 한 사람당 800만 원은 들 텐데 두 분이면 1,600만 원? 승민이 놀란다. 1,600만 원? 그럼 제가 빌려달라고 한 500만 원은 껌값이었네요? 아니야,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셨나?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은 부모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다. 기억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얘기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여유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왜인지 기분이 이상해요. 혹시 평소에 소홀했나? 부모님한테? 기억이 말문이 막힌다. 같은 시각 미영이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다.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 좋으시겠네. 우리는 언제 그런 여행 한번 가보나.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에요. 미영아, 너 평소에 친정에 얼마나 자주 갔니? 그게 바빠서. 아이고,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면. 미영이 뜨끔한다. 저녁에 세 남매가 다시 모인다. 모두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려 있다. 형, 누나,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여행 가신 걸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승민이 말하자 기억이 한숨을 쉰다. 글쎄,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미영이 조용히 말한다. 혹시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나? 세 남매가 침묵에 빠진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때 기억의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온다. 애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 너희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문자를 본 세 남매의 얼굴이 복잡해진다. 부모님이 행복하다는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린다. 부모가 떠난 지 일주일째. 미영이 친정집 앞에 서 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가지러 오는 날이다. 문이 잠겨 있네. 미영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삐삐 소리만 난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다.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온다. 아, 미영이구나. 부모님 찾으러 왔니? 네,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 언제 가셨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미영아, 내 엄마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어. 네, 무슨 말씀이요? 자기들이 없어도 애들이 전혀 모르더라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으러 오니까. 미영의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게 아니라, 미영아, 내 엄마가 우셨어. 추석에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와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들어간다. 미영이 문 앞에 서서 당황한다. 같은 시각 기억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는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온 전화다. 죄송한데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보호자가 안 오셔서. 아, 네. 바로 갈게요. 기억이 회사를 나서며 아내에게 전화한다. 여보, 아이 데리러 갈 수 있어? 오빠, 나 지금 회사 프레젠테이션 중이야. 어머니한테 부탁해. 어머니가 지금 유럽에 계셔. 네. 왜? 아, 맞다. 내가 얘기 안 했나? 부모님이 한 달간 유럽 여행 가셨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오빠, 그럼 애가 아플 때 누가 봐줘요? 항상 어머니한테 맡겼잖아요. 기억이 말문이 막힌다. 평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육아를 도와주셨는지 새삼 깨닫는다.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럼 오늘 야근은 어떻게 해요?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억이 한숨을 쉰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절실히 느낀다. 한편 승민이 은행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고객님, 해당 계좌의 수익자 명단에서 제외되셨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익자 변경을 하셨습니다. 승민님과 다른 자녀분들 모두 제외하시고요. 승민이 얼굴이 하얘진다. 그럼 지금 수익자는 누구예요? 사회복지단체로 변경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단체요? 승민이 급히 형에게 전화한다. 형,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은행 수익자를 우리한테서 사회복지단체로 바꿨어요. 기억이 놀란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은행에서 직접 들었어요. 형도 확인해 보세요. 기억이 급히 은행에 전화해 본다. 정말로 모든 계좌의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다. 미영이한테도 연락해. 새 남매가 급히 만난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포기하신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빠, 우리 집 비밀번호도 바뀌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기억이 급히 부모님 집으로 향한다. 정말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아, 김철수 어르신이요? 열쇠도 다 바꾸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출입 금지요? 네, 본인 허락 없이는 자녀분들 올라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형, 이거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그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빠들, 엄마 친구 김이모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김이모한테 우리 얘기를 다 하셨나 봐요. 자식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추석에도 안 왔다고. 기억이 화를 낸다. 엄마가 왜 남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 김이모가 그러는데 엄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승민이 불안해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우리가 불효자라는 거.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된다. 미영이 마트에 갔을 때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온다. 미영아, 내 엄마 얘기 들었다.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지 추석에도 안 가고 여행을 가다니. 미영이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나온다. 기억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 기억아, 부모님이 갑자기 여행 가신 이유가 있나?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묻는다. 별다른 이유는 혹시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법인데. 기억이 변명하려다가 말을 멈춘다. 무엇을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녁에 세 남매가 다시 모인다. 모두의 얼굴에 패닉이 어려 있다. 형, 누나,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오셨대요. 뭐라고?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그러는데 여행 가시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하는 걸 봤대요. 미영이 얼굴이 하얘진다. 설마 유산 상속에서 우리를 빼시려는 거야? 그럴 리 없어. 기억이 소리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그때 기억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아버지에게서다. 애들아, 아버지가 73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더라.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새 남매가 문자를 보며 충격에 빠진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라니. 그럼 우리는 아니라는 뜻이야? 미영이 울먹인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었나? 그때 승민이 과거를 떠올린다. 형, 누나. 우리 엄마 생일이 언제야? 응? 갑자기 왜? 작년 엄마 생일에 우리 중에 누가 축하해드렸어?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아버지 생신은?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휴대폰을 뒤져본다. 내가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한 게 6개월 전이야. 미영도 확인해 본다. 나는 8개월 전. 승민이 고개를 숙인다. 나는 돈 빌리러 갔을 때 빼고는 1년 넘었어. 세 남매가 침묵에 빠진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를 소홀히 했는지 깨닫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기억도 고개를 숙인다.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때 또 문자가 온다. 참고로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 세 남매가 문자를 보며 전율한다. 시작일 뿐이라고? 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제야 그들은 깨닫는다. 부모님이 단순히 삐져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말 부모님을 잃는 건 아니겠지? 승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기억과 미영도 대답하지 못한다.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며 3화가 끝난다. 시청자들은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와 후회에 공감하면서도 부모의 단호한 결심에 속이 시원함을 느낀다. 부모가 떠난 지 2주째. 기억이 출근길에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다. 부모님 집 우편함에 편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이다. 이게 뭐지? 기억이 편지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외국에서 온 것들이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다. 친애하는 철수, 순이님께 이탈리아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대화가 저희 가족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마이너스 이탈리아 플로렌스, 마르코 가족들임. 기억이 다른 편지들도 뜯어본다. 모두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다. 독일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난 가장 멋진 한국 부부였어요. 기억이 편지들을 들고 미영에게 전화한다. 미영아, 부모님 우편함에 외국 편지들이 잔뜩 와 있어. 무슨 편지?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진짜 많아. 그래서? 아니, 부모님이 외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데 우리는. 기억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같은 시각 미영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엄마가 언제부터 인스타를 했지? 미영이 어머니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연일 업데이트되는 여행 사진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사진 속 부모님의 표정이 평소 본 적 없을 정도로 밝고 행복해 보인다. 엄마 아빠 표정 봐.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다. 와, 정말 멋진 부부시네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여행하고 싶어요. 부러워요. 자녀분들이 효자, 효녀시나 봐요.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들이에요. 가족이 화목하시겠어요. 미영이 마지막 댓글을 보고
쓴웃음을 짓는다. 어머니가 직접 답글을 달아놓았다.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요. 앞으로는 저희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과만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미영이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철렁한다.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과만. 그럼 우리는? 한편 승민이 동네에서 아버지의 친구 박 삼촌을 만난다. 승민아, 내 아버지 소식 들었니? 네. 무슨 소식이요? 아,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현지 가이드 아저씨 딸 결혼식에 참석했대. 결혼식이요? 응, 여행 중에 만난 가족인데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까지 초대했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박삼촌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다. 정말로 아버지가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걸 언제 봤더라. 승민이 중얼거리자 박 삼촌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승민아,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고. 진짜 가족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야. 그 이탈리아 가족들이 내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더라. 승민이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연락도 안 하냐?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 승민이 변명하려다가 말을 멈춘다.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녁에 세 남매가 급히 모인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다. 형, 이거 봐요. 엄마 인스타그램. 미영이 휴대폰을 보여준다. 엄마가 인스타그램을 해? 언제부터? 여행 가신 후부터요. 매일 업데이트 하시는데. 댓글 보세요. 기억이 댓글들을 읽어보며 얼굴이 굳는다.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과만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봐요. 승민이 박삼촌에게 들은 얘기를 전한다. 이탈리아 가족들이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신다고? 네, 사진도 봤는데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영이 불안해한다. 혹시 부모님이 우리 대신 다른 가족을 찾으신 건 아니겠지?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기억에게 어머니의 오랜 친구 김이모에게서 전화가 온다. 기억아, 내 어머니 이야기 들었니? 무슨 이야기요?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국 교민 할머니랑 정말 친해졌대. 매일 영상 통화하고 그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한국 오시면 모시고 살겠다고 하시더라. 기억이 놀란다.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할머니가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시다는 거야. 진짜 가족 같다고. 기억이 전화를 끊고 동생들에게 전한다. 엄마가 다른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셨대. 뭐라고? 새 남매가 충격에 빠진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온다. 애들아,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우리를 더 아껴준다. 참 신기하지? 새 남매가 문자를 보며 절망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신 거야? 미영이 울먹인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만도 못한 자식들이었나? 그때 또 문자가 온다. 참고로 우리가 만난 이탈리아 마르코 가족의 아들이 너희들과 나이가 비슷한데 매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절대 안 빼먹더라. 그리고 부모님 생신엔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한대. 정말 부럽더라. 새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형, 부모님이 우리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맞잖아. 기억이 화를 낸다.
그때 미영의 휴대폰으로 어머니가 올린 새 인스타그램 알림이 온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부부와 저녁 식사. 자식들이 매달 용돈 드리고 매주 안부 전화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부럽네요. 우리도 그런 자식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새 남매가 그 글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 엄마가 공개적으로 우리를 디스하고 계셔. 그런 자식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니.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 정말 끝난 거야? 그때 기억의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온다. 애들아, 다음 주에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인생 이막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 새 남매가 문자를 보며 전율한다. 특별한 발표? 우리 인생 이막?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들은 알았다. 부모님이 단순히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형, 누나, 우리 정말 부모님을 잃는 건 아니겠지?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기억과 미영도 대답하지 못한다.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다음 날 새 남매는 각자의 일상에서 부모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느낀다. 기억은 아이 아플 때마다, 미영은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승민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님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저녁에 미영이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또 확인한다.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간의 여행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기다리는 삶은 끝. 이제는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미영이 급히 형들에게 연락한다. 오빠들, 부모님이 내일 돌아오신대. 정말?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새 남매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한다. 내일 부모님이 돌아오면 진짜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무엇이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며 사화가 끝난다. 시청자들은 부모의 치밀한 심리전과 자녀들의 점진적 붕괴를 보며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낀다. 마이너스 김철수, 이순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귀국, 자녀들을 손님처럼 대함. 마이너스 자녀들 부모의 변화에 완전히 당황하며 절망감 증가. 마이너스 마리아 할머니 부모가 새로 맞이할 이탈리아 교민 할머니. 마이너스 배경 한 달 만에 귀국한 부모의 집.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 부모가 한 달 만에 귀국하는 날. 새 남매가 부모님 집 앞에 서 있다. 현관문의 표찰이 달라져 있었다. 김철수, 이순이, 마리아 노나. 마리아 노나? 이게 뭐야? 기억이 당황하며 인터폰을 누른다. 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투다. 어머니, 저 기억이에요. 아, 기억씨. 잠시만요. 기억씨라는 호칭에 새 남매가 충격을 받는다. 문이 열리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펌을 하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20년은 젊어 보인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저희 자식인데 어서 들어오세요가 뭐예요? 미영이 어리둥절해한다. 아, 미안해요. 요즘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습관이 됐나 봐요. 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한다. 거실에 들어선 새 남매는 또 다른 충격을 받는다.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벽에 걸린 사진들이다. 평생 걸려있던 자녀들 사진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부모님의 유럽 여행 사진들과 낯선 외국인들과의 사진이 걸려 있다. 어머니, 우리 사진은 어디 갔어요?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아, 그거 정리했어요. 이제 새로운 추억들로 채우려고요. 순이가 담담하게 답한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온다. 아버지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입을 법한 캐주얼 재킷을 입고 머리도 새로 잘랐다. 아, 애들 왔구나. 앉아요. 아버지도 평소와 다른 정중한 말투를 쓴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이 당황한다. 아, 미안.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많이 지내다 보니 습관이 됐네.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왜 찾아왔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연락하고 와야 하는 사이예요? 미영이 어이없어 한다. 요즘은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순이가 차를 내오며 말한다. 하지만 평소 쓰던 찻잔이 아니라 손님용 일회용 컵이다. 어머니, 왜 종이컵을 주세요? 아, 설거지하기 귀찮아서요. 요즘은 간편하게 지내려고요.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다. 그런데 마리아 노나가 누구예요? 기억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철수와 순이가 환한 미소를 짓는다. 아, 이탈리아에서 만난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음 주에 한국에 오시거든요. 한국에 와요? 왜?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요. 모신다고요?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친다. 네, 그분 자식들이 이탈리아에서 너무 바빠서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기로 했죠. 순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남을 모셔요? 승민이 화를 낸다. 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죠. 철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가족이요? 피도 안 섞인 사람을?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자녀들을 바라본다. 마리아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고 매일 안부도 물어보시고 우리가 아플까봐 걱정도 해주세요. 정말 가족 같은 분이죠. 순이가 덧붙인다. 세 남매가 할 말을 잃는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희들도 당연히 우리 자식이지.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조금 정리하려고 해. 철수가 서재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온다. 이거 봐요. 종이에는 가족관계 스케줄표라고 적혀 있다. 5월 1회 안부 전화, 명절 선택적 방문, 경조사 상호 통보. 기억이 읽어보며 경악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계 관리예요. 서로 부담 주지 않게. 철수가 담담하게 답한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민이 울먹인다. 잘못한 게 있나?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순이가 한숨을 쉰다. 앞으로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서운할 일도 없고.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아, 마리아 할머니가 오셨나 봐요. 순이가 급히 달려가서 문을 연다. 노나. 이탈리아 억양의 한국어로 인사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마리아, 어서 와요. 철수와 순이가 할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이 자녀들을 맞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있다. 애들아, 마리아 할머니 인사드려. 세 남매가 어색하게 일어선다. 안녕하세요. 오, 이 아이들이 철수, 순이의 자녀들이구나. 정말 잘생겼네요. 마리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마리아,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순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세 남매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 부모님이 자신들보다 이 낯선 할머니를 더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애들아, 우리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오늘은 이만 가도 될까요? 철수가 정중하게 말한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기억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리아 할머니가 피곤하실 테니까 다음에 연락하고 와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라고요? 미영이 소리친다. 그게 예의죠. 이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미소가 얼음처럼 차갑다. 세 남매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선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들을 영원히 차단하는 것 같다. 형, 누나,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기억도 망연자실하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웃음소리가 들린다. 부모님과 마리아 할머니가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들의 자리였을 그곳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사람과 함께 더 행복해 보인다. 세 남매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그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5화가 끝난다. 시청자들은 자녀들의 절망과 부모의 냉정함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공감 포인트 집에서 손님 취급받는 충격,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는 절망감. 반전 포인트 부모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 혈연보다 마음을 우선하는 새로운 가족관. 다음 화 예고 자녀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감. 6화 무릎 꿇은 자식들 부모가 조용히 주도권을 잡다. 캐릭터 설정. 마이너스 자녀들 현실적 위기에 몰려 절망 상태. 마이너스 부모 자녀들의 사과에도 냉정함을 유지. 마이너스 마리아 할머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 마이너스 배경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모와 결별한 지 3일째. 기억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는다. 기억 씨, 아이가 또 열이 나서 조퇴하셔야겠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다. 죄송합니다. 바로 갈게요. 기억 씨,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아이 돌볼 사람이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고개를 숙인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이 때문에. 기억 씨, 이거 문제 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기간인데 계속 이러면 곤란해요. 기억이 얼굴이 빨개진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던 육아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같은 시각 미영이 집에서 울고 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집안은 엉망이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보채지만 미영은 제대로 된 밥을 해줄 줄 모른다. 평소 어머니가 가져다 주던 반찬에만 의존했던 것이다. 미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사냐?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보고 기겁한다.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아이는 왜 이렇게 말랐어? 어머니, 그게. 친정 어머니는 뭐 하시고? 며느리 도와주지도 않고? 미영이 울먹인다. 친정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편 승민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이다. 승민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 승민 씨 부모님이 승민 씨 연락 끊었다고 하던데요. 빚쟁이의 말에 승민이 얼굴이 하얘진다. 벌써 소문이 났다.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다 얘기해요. 승민 씨가 부모님 속 썩여서 연락 끊었다고. 승민이 창피함에 고개를 숙인다. 저녁에 세 남매가 급히 만난다. 모두의 얼굴이 초췌하다. 형,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승민이 울먹인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협박하고 동네 사람들은 다 저를 불효자라고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눈치 주고 아이는 계속 아프고 기억도 한숨을 쉰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욕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때 기억이 결심한 듯 일어선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부모님께 가자. 가서 뭐해?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으로.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정말?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고 용서 빌자. 다음 날 오후 세 남매가 부모님 집 앞에 나타난다. 각자 손에는 편지와 선물을 들고 있다. 기억이 인터폰을 누른다. 어머니, 저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다. 어머니, 저희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갑자기 왜?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지금 마리아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다음에 와요. 세 남매가 당황한다. 어머니, 잠깐만요. 기억이 다급하게 소리친다. 그때 승민이 갑자기 현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승민아, 미영과 기억이 놀란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승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미영도 옆에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기억도 마지막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 남매가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린다. 마리아 할머니가 나온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왜 저러고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놀란다. 철수, 순이, 자녀들이 무릎 꿇고 있어요. 하지만 철수와 순이는 나오지 않는다. 마리아, 그냥 두세요. 자기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냉정하다. 하지만 괜찮아요. 애들이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순이의 목소리도 차갑다. 세 남매가 더욱 절실하게 외친다. 아버지,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는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다른 층 주민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수군거린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 남매의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 마침내 2시간 후 문이 열린다. 하지만 나온 건 마리아 할머니다. 아이들, 일어나요. 무릎이 아프겠어요. 할머니, 부모님은요? 기억이 간절하게 묻는다.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확인이요? 그동안 입으로만 사과하는 건 많이 봤다고.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무슨 행동을 원하시는데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때 철수가 문 뒤에서 말한다. 내일부터 3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시험이요? 첫째,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안부 인사할 것. 둘째, 우리가 아플 때마다 즉시 달려와서 간병할 것. 셋째, 마리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실 것.
세 남매가 충격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면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성의 없이 하면 그때는 정말로 인연을 끊는다. 순이의 목소리도 차갑다. 어떻게 할 거냐?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저희 할게요. 기억이 먼저 답한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미영과 승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봅시다. 문이 다시 닫힌다. 세 남매가 아파트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야 깨달았다. 부모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형, 누나,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승민이 불안해한다. 해야지.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어. 기억이 단호하게 말한다. 세 남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다짐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내건 조건들이 얼마나 혹독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시험 시작 2주째. 새벽 5시 50분, 기억이 잠에서 깨어 급히 준비한다. 여보, 또 가는 거야? 아내가 불평한다. 매일 아침 6시에 부모님 안부 인사드려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회사도 늦고. 기억이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6시 정각 부모님 집 앞에 세 남매가 모인다. 모두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빠짐없이 왔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 명이 동시에 인사한다. 철수가 문을 열고 나온다. 오늘로 14일째네. 생각보다 끈기가 있구나.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미영이 간절하게 말한다.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한 시험이 있다.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든.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겠어. 세 남매가 당황한다. 지금이요? 회사는? 응급 상황인데 회사가 중요해? 철수가 차갑게 묻는다. 기억이 고민하다가 결심한다. 회사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가 우선이죠. 미영과 승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도 같이 갈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세 남매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부축한다. 평소 같았으면 큰일 아니니까 혼자 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아. 너희들 때문에 회사에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순이가 미안해한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기억이 진심으로 말한다. 검사 결과는 단순 근육통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날 저녁 마리아 할머니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승민이 옆에서 도와준다. 승민, 고마워는 어떻게 발음해요? 고마이너스마 마이너스어요, 할머니. 고마워, 승민. 마리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승민은 할머니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 할머니, 이탈리아 음식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재료 사다 드릴게요. 정말요? 파스타 만들어줄게요. 다음 날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다. 철수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 연락한다. 애들아, 아버지가 열이 많이 나. 와서 간병해 줄 수 있냐? 세 남매가 급히 달려온다. 번갈아 가며 아버지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드린다. 아버지, 병원 갈까요? 아니야, 너희들이 간병해 주니까 금방 나을 것 같아. 철수가 만족스럽게 웃는다. 이런 일들이 2주 동안 계속된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자녀들이 점점 진심이 되어 간다. 형, 나 요즘 이상해. 승민이 형들에게 털어놓는다. 뭐가? 부모님 안부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싶어져.
미영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연락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보고 싶어. 기억도 웃는다. 우리가 변한 거야. 이제야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그때 마리아 할머니가 나타난다. 아이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새 남매가 할머니를 따라간다. 사실 할머니가 말해줄 게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철수, 순이가 여러분에 대해 항상 얘기해요. 저희 얘기를요? 나쁘게요? 승민이 불안해한다. 아니에요. 자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새 남매가 놀란다. 정말요? 어제도 순이가 울었어요. 기쁜 눈물로요. 아이들이 진짜 달라졌다고. 미영이 눈물이 난다. 그럼 부모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글쎄요. 그건 철수, 순이에게 물어봐야죠. 그날 저녁 철수와 순이가 자녀들을 불러 모은다. 애들아, 3주 동안 고생 많았다. 철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시험은 끝났어? 기억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응, 끝났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철수와 순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사실은 말이야. 철수가 입을 연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네. 새 남매가 깜짝 놀란다. 유럽 여행도 마리아 할머니 모시는 것도 너희들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다 계획이었다고. 순이가 웃으며 말한다. 그럼 정말로 저희를 버리시려던 건 아니었어요? 승민이 안도한다. 버리다니 그럴 리가 있냐?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변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철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하는 걸 봤거든. 특히 지난 3주 동안 어머니가 아프실 때 회사 빼먹고 온 것, 마리아 할머니 진심으로 모신 것, 매일 아침 빠짐없이 온 것, 순이가 하나씩 나열한다. 다 지켜봤어. 그리고 확신했지. 너희들이 정말 변했다고. 새 남매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 하지만 철수가 손을 든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일주일에 3번은 안부 확인하고, 아플 때는 즉시 달려오고, 명절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순이가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용돈 드리고, 그리고 손자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부모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들을 말한다. 새 남매가 당황한다. 그럼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사랑은 한 번 증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평생 증명해야 하는 거지. 그때 마리아 할머니가 박수를 친다. 브라보.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이 연극에 참여하신 거예요? 미영이 놀란다. 물론이죠. 철수, 순이가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마리아 할머니가 웃는다. 그런데 정말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되었죠. 새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부모의 치밀한 계획에 놀라면서도 자신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실감한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승민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철수와 순이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끝이라니.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50년은 더 살 텐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사랑을 증명해야 해. 새 남매가 한숨을 쉬면서도 웃는다. 이제야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세 남매가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매주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마리아 할머니, 이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칭찬한다. 고마워요, 미영.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마리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그때 철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애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또 무슨 조건 추가하시는 거예요? 승민이 농담조로 말하지만 약간 긴장한다. 아니야. 진짜 마지막 얘기야. 철수가 진지해진다. 사실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세 남매가 놀란다. 뭘 거짓말하셨어요? 지난번에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 했잖아. 네. 그게 절반은 거짓말이었어. 순이도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에는 정말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진짜로 포기하고 싶었거든. 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제요? 기억이 불안해한다. 너희들이 첫 번째 주에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도 사실 믿지 못했어. 정말요? 응. 또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 순이가 눈시울을 붉힌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시험한 거예요? 미영이 묻는다. 맞아. 너희들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철수가 잠시 말을 멈춘다. 2주째 되던 날 기혁이가 회사 중요한 미팅 빠지고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갔잖아. 네. 그때 아버지가 펑펑 울었어. 울으셨어요? 응.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뻐서 운 거야. 새 남매가 숙연해진다. 그리고 미영이가 마리아 할머니 한국어 가르쳐 주면서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순이가 말을 이어간다. 어머니도 울었어. 너희들이 정말 변했구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변한 게 신기하셨어요? 승민이 묻는다. 신기한 게 아니라 감동이었어. 철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희들이 진심을 보여주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변한 거예요? 기억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래, 우리도 변했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우리도 무서웠거든. 너희들을 정말 잃을까봐. 철수가 고백한다. 그래서 계속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그랬어. 새 남매가 부모를 바라본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모의 상처받은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구나.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이제 그만 울자. 다 지난 일이야. 철수가 일어나 서재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온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만의 약속을 만들어 보자. 약속이요? 응.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서로 약속하는 거야. 종이에는 이미 몇 가지가 적혀 있었다. 김가족 행복 약속서. 1.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 모임 특별한 일 있으면 미리 알리기. 2.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절대 안 빼먹기. 3. 아프거나 힘들 때는 즉시 연락하기. 4. 서로에게 고마운 일 있으면 꼭 표현하기. 5.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대화하기. 이거 어때요? 순이가 묻는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기억이 손을 든다. 뭐?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맞아.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영이 동의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실수해도 기회를 주세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승민이 덧붙인다. 철수와 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럼 다 같이 서명하자.
가족 모두가 약속서에 서명한다. 마리아 할머니도 함께.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된 거네요. 마리아 할머니가 감동해한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세 남매가 동시에 말한다. 그때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애들아,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 그리고 그 마음은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고. 순이가 덧붙인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게요. 기억이 다짐한다. 1년 후 에필로그. 일요일 저녁 김가족의 집이 시끌벅적하다. 세 남매가 각자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와 안긴다. 마리아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한다. 브라바, 한국어도 이탈리아어도 잘해요. 마리아 할머니가 기뻐한다. 어머니, 이번 주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완전 정상이래요. 미영이 기쁘게 보고한다. 아버지, 승진했어요. 팀장님이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기억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할 것 같아요. 승민도 밝게 웃는다. 철수와 순이가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맞아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눈다. 아버지, 어머니도 요즘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철수가 웃으며 답한다. 마리아 할머니랑 이탈리아어 배우고 너희들이랑 매주 만나고 손자들 보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순이가 자녀들을 바라본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야. 당연하죠.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미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예전에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제는 매일 표현할게요. 기억이 다짐한다. 마리아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한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승민이 고마워한다. 저녁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철수가 혼잣말한다. 가족이 주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만들어가는 거였구나.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우리 잘했어, 여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세 남매가 설거지를 하면서 대화한다. 형, 누나. 우리 정말 변했지? 그래,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이제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집을 나서면서 기억이 돌아보며 말한다. 부모님,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철수와 순이가 손을 흔든다. 현관문이 닫히고 두 부부가 거실에 앉는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나온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풍족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